일본에서 홀로 10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도 변기 물통 안에 페트병을 넣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가난한 동네는 보이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맙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들 넉넉하게 사는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정씨입니다. 나이는 55입니다. 10년 전 그는 도쿄의 작은 방에서 홀로 사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의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아내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고향에 머무는 한 어디를 보아도 떠난 이들의 흔적이 눈에 바렸습니다. 그들이 앉던 의자, 그들이 걷던 골목 지나간 세월의 순결마저 그의 숨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홀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아픔에서 달아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과 그 기억 사이에 바다 하나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그는 주변의 평범한 일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사는지가 보입니다. 아침이면 흰 쌀밥 위에 나토 한 젓가락, 저녁이면 편의점 김밥 하나, 그리움이 목까지 차오르는 밤이면 가장 싼 독한 술 한 캔을 사서 홀로 비웠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7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되어야 마트에 반갑 딱지가 붙기 때문입니다. 장바구니에는 그날 하루 먹을 것만 담았습니다. 자전거에 실을 수 있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이었습니다. 집에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1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여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을 사실 그는 누구를 위해 모으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끼는 일만이 텅 빈 마음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그는 아끼는 일을 하나의 놀이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아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 푼을 세는데 마음을 쏟는 동안에는 지난 일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으신다면 오늘 저는 그 남자의 10년을 여러분 앞에 조용히 펼쳐 보이려 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그의 밥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흰쌀밥 위에 나토 한 젓가락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도 생선도 반찬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너무 초라하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트에서 파는 값싼 나토 한 팩이면 한 끼로 충분했습니다. 다 먹고 나면 그릇을 씻어 엎어두고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나토를 몸에 좋은 귀한 음식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홀로 사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값싼 음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혼자 밥상에 앉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단출한 밥상은 사실 가장 마음 아픈 대목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그가 언제 한 푼을 아끼는가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7시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되어야 마트가 그날 남은 음식에 반갑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50엔짜리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팔리지 않은 저녁 도시락에는 새 가격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는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자전거 뒤에 실을 만큼만 샀습니다. 내일이면 또 나와서 또 사면 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쉰이 넘은 한 남자가 진열대 앞에 서서 빨간 딱지 한 장이 붙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월말의 숫자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저녁이면 반갑 도시락을 들고 고요한 방으로 돌아온 뒤 그는 무언가가 빠진 듯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허전한 밤이면 그는 편의점에 들러 술 한 캔을 샀습니다. 좋은 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값싼 독한 술도 수구 퍼센트짜리 한 캔이면 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술을 반쯤 농담처럼 악마의 음료라고 부릅니다. 싸고 독하고 빨리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딱 한 캔을 샀습니다. 작은 방창가에 앉아 천천히 마시며 불빛이 반짝이는 도쿄 거리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이에 그 낯선 땅에서 값싼 술 한 캔이 그의 저녁 전부였습니다. 함께 모일 것도 없고 드나들 술집도 없고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캔, 그리고 창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즐거우려고 마신 것이 아니라
기억 속 옛 얼굴들을 잠시나마 흐리게 하려고 마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너무 가엾게만 여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정 씨에게서 놀라운 점은 그가 가난에도 그리고 슬픔에도 삼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절약이라는 놀이였습니다. 그의 지갑에는 현금보다 적립카드가 더 많았습니다. 돈을 쓰는 곳마다 카드 한 장 카드마다 조금씩 모이는 점수, 그 점수가 모여 작은 할인권 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용량으로 값싸게 파는 업무용 마트에서 재료를 샀습니다. 가장 싼 재료만으로도 그럴듯한 한 끼를 만들어내는 절약 요리책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달이 저물 무렵 조금이나마 모은 돈을 보며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번 달도 잘 해냈다고 이만큼 아꼈다고 말입니다. 고통도 이겨야 할 한판의 게임이 되면 조금은 덜 아픈 법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한 푼을 세느라 바쁜 동안에는 마음도 그리워할 겨를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달 한 달을 버텨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속에는 사람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들으시면 믿기지 않을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변기 물통 안에 페트병 하나를 넣었습니다. 페트병이 물이 들어갈 자리를 차지하니 물을 내릴 때마다 물이 조금씩 덜 흘러나갔습니다. 물도 조금, 돈도 조금 아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물을 채운 페트병 20개가량을 욕조에 넣어 욕조를 가득 채우지 않고도 몸을 담글 수 있게 했습니다. 냉장고 문 앞에는 백엔 가게에서 파는 비닐 커튼을 달았습니다. 문을 열 때 찬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전기 요금을 몇 푼이라도 줄이려고 말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일본식 저금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을성 있게 한 푼씩 넣으면 10,000엔까지 채울 수 있는 저금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물을 한 방울씩 세는 한 남자를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절약이 아닙니다. 수돗물 한 방울조차 함부로 흘리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길들인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한 방울까지 아끼면서도 그가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감히 묻지 못한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푼을 아껴서 대체 누구를 위해 모았을까요? 바로 이 점이 정 씨의 이야기를 수백만 일본인의 절약과 다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한 채의 집을 위해, 언젠가의 내일을 위해 아낍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는 그 집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가 아껴서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이 이미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아꼈습니다. 여전히 7시에 반갑 딱지를 기다렸고 여전히 변기 속에 페트병을 넣었습니다. 책상 위 저금통은 물려줄 사람 하나 없는 미래를 향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라 밖은커녕 나라 안하룻밤 여행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갈 만한 곳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는 오르는 숙박비를 바라보며 그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끼는 게 낫겠다고 말입니다. 아낀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아끼는가는 그 자신조차 이제 감히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잠시 멈추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한평생을 꼭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실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끼는 일이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자식이 다 자라 멀리 떠난 뒤에도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때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한 푼 쓰지 못하시는 분 말입니다. 정 씨는 낯선 나라의 남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안에 많은 이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참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에게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사람을 물을 한 방울씩 새는 지경까지, 그것도 아무도 없는 미래를 위해 몰아넣었을까요? 어떤 악당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잘못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본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조용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월급은 오랜 세월 그대로인데 물가만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쓰지 못하니 물건이 팔리지 않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월급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 소용돌이 안에서 돌았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내일이 오늘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는 그 안에 또 하나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만 아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붙잡을 것이 필요해서 아꼈습니다. 멈추는 순간, 하루라도 자신에게 여유를 허락하는 순간 그 텅 빈 자리가 다시 밀려와 마음을 채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악당에게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월입니다. 참고 또 참으며 자기 자신을 밀어내는 일이 몸에 배어 사람이 자신도 하루쯤은 여유롭게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그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다녀온 한국 사람들은 그 나라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가난한 동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끔한 겉모습 뒤에는 정씨 같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쌀밥 위에 나토 한 젓가락, 7시에 반갑 딱지 한 장, 물 한 방울을 지키려고 변기에 넣은 페트병 하나. 그것이 바로 평범한 일본 사람들의 진짜 삶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넉넉해 보이기만 하던 그 산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낯선 한 사람을 가엾게 여겨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 씨는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내일을 위해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때때로 그러셨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다 자랐고 한평생의 짐도 내려놓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모으시고 자신을 위해 쓰는 일을 무슨 죄라도 짓는 듯 여기십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절약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단 하루도 살지 못할 만큼 참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간 세월일 뿐입니다. 정 씨는 10년 동안 어디에도 가지 못했고 이제 다시 되돌릴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오늘이 있습니다. 늘 드시고 싶던 맛있는 한 끼, 단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떠나는 여행 한 번,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작은 무엇 하나, 여러분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정처 없는 내일을 위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도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오직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자신을 위해 작은 일 하나를 해주십시오.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좋습니다.